네, 오늘 새벽 서울 청계천 근처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요. 11명이 다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과 함께 이 화재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상황을 잠깐 현장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화재 현장의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혜지 기자 나와 있나요? 네, 피해자가 오전 사이에 한 명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현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불이 난 고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건물은 검게 그을리고 창문이 깨져 있는 등 화재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5시쯤 시작돼 2시간 뒤인 7시에 모두 꺼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7명입니다. 부상자도 11명에 달하는데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도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고시원은 지상 3층짜리 건물 2,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이 3층 출입구 인근에서 나면서 3층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구 이외에 비상탈출구와 완강기도 있었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판단했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점도 화재를 키웠습니다. 또 거주자 대부분이 잠든 심야 시간에 불이 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화재 감식반이 투입됐는지 모르겠는데 화재 원인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초 신고자인 고시원 주인은 3층 출입구 근처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한 만큼 출입구 근처 1, 2호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호실을 포함해 3층이 거의 탄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방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 배 교수님, 불이 난 게 새벽 5시고요. 2시간 만에 완전히 됐습니다. 희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불의 시간이나 크기에 비해서는요. 처음에 6명이라고 했는데 사망자가 오전 사이 1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 뭐라고 보셨습니까? 화재에 있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보 설비, 그다음에 소화 설비, 피난 설비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여기는 작동이 안 된. 그러니까 경보도 자동 경보가 아닌 거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스프링클러 자체는 소화 설비 자체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피난 설비라고 할 수 있는 피난 비상구 자체가 없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완강기라고 해서 네. 서서히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건 한 사람만 겨우 내려왔다. 쓰긴 쓴 모양이던데요. 근데 그게 그 짧은 시간에 보통 이런 목재 화재 같은 경우는 최소 기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그 큰 화재가 돼버립니다. 네. 보통 그 정도라고 하면 피난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갔고 특히 또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연기로 인해 갖고 반대쪽으로 몰리고 그 상태에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강기 하나밖에 없었다. 새벽 시간에 불이 나면은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목격자가 많이 없어서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어요. 충분히 그런 네. 가능성이 있죠. 자, 변호사님, 이 사상자가 많이 나는 화재 사고 보면은 항상 보면 뭐 스프링클러 얘기 나오고요. 소방시설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곤 하는데 5월에 이 건물은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화기 한 대 바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또 가보니까 막상 이제 불이 난 뒤에 가보니까 소방시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형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화재 사고에 있어서 사상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불에 의한 직접적인 어떤 사고보다도 매연, 유독가스에 의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질식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이 물을 급속도로 뿌려서 일단 연기를 가라앉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규모가 작은 건물에 3층이었잖아요. 그럼 뭐 비상 계단이라든가 충분히 바깥으로 나갈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고를 좀 크게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작은 방들이 출입 창문이 뭐 변변하게 없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통로도 좁을 거고요. 그렇죠. 현재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감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내일 뭐 학동 감식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배 교수님이 프로파일러 하시는 그 현역에 계실 때
방화 수사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시원 화재 같은 현장에는 직접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방화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외벽은 벽돌이지만 그 내부의 그 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나무 개통, 물에 잘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뭐 화기라든가 특히 겨울에 들어가는 초입에는 여러 가지 전열기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실화를 뭐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방화도 많이 의심되는 것이 하필 또 오늘이 소방의 날. 소방의 날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른다. 방화의 날이니까 더 지른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시원 화재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전기 요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어 요소들도 파악해갖고 면밀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상하게 종로 일대에서 이런 화재 사고들이 좀 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방에서 여행 왔던 모녀가 그 싼 숙소에 머물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도 기억이 나는데 이 일대 오래된 건물이 뭐 많이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요. 저 부분에 이제 뭐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좀 건물들이 오래됐고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 같은 것도 폭이 좀 좁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건물들도 예, 새로 짓는 건물들에 비해서 건물 간의 간격 같은 것도 별로 떨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건물 자체 내부도 굉장히 좁고 비좁은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어진 건물과는 천장도 낮고 게다가 이런 좀 저렴한 숙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원래 있었던 어떤 시설 방 칸막이가 아니라 그냥 나무 같은 걸로 MC 파티클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각각 수용하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곳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볼 때마다 저는 좀 아슬아슬하게 합니다. 뭐 방화수사관으로도 일해주면 더 잘하시겠지만 저거는 정말 큰일 날 텐데 싶은 곳들이 한두 번씩 아니에요. 네. 특히 이번에 희생자들이 다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인근 청계천에 있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내일 뭐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화재 원인도 드러날 테고요. 그 부분들 좀 지켜보아 가면서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